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릿 앱에서 스크린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앱에는 당연하게 메인 스크린이 있는데요. 왼쪽 편에서 열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사이드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 함수를 사용해서 사이드바를 만들고 그 안에 위젯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와 같이 st.sidebar 해서 사이드바를 만들고 이어서 사이드바에 들어갈 요소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t.sidebar.title 해서 타이틀을 사이드바 안에 넣어 보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먼저 사이드바를 만들고 with 키워드를 사용해서 사이드바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이드바 안에 먼저 타이틀을 넣고 그 다음에 write 함수로 문자를 출력하는 그러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스크린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컬럼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 예시에서는 columns 함수를 사용해서 3개의 동일한 너비의 컬럼을 만들어줍니다. 객의 컬럼 객체는 이렇게 각각의 변수로 받아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컬럼에다가 요소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컬럼 변수 점 한 다음에 해당 함수로 이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 1에는 캣 고양이 이미지 출력을 하고요. 고양이 이미지 컬럼 1에 추가를 했고요. 컬럼 2에는 더그 이미지 출력을 하고요. 컬럼 3에는 부엉이 이미지 출력을 해봅니다. 조금 있다가 실습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컬럼과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탭 기능이 되겠습니다. 컬럼과는 유사하지만 한 번에 한 개씩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탭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탭스 함수를 사용해서 탭 레이아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렇게 3개의 탭을 만들어 봤는데요. 야옹이, 멍멍이, 부엉이 탭스 함수의 인자로 들어가는 리스트 안에 이 탭에 타이틀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탭 아래에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해 봤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탭이 만들어졌고 야옹이, 멍멍이, 부엉이 선택을 하면은 각각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탭 레이아웃, 이전 슬라이드에서 알아봤던 컬럼 레이아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엑스판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판더 컨텍스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 안에다가 출력될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엑스판더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위아래로 열었다 접을 수 있는 그런 서랍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이 엑스팬더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멍멍이 사진이라는 문자열과 해당 이미지를 넣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empty 함수가 있는데요. empty 함수는 특정 위치에 요소 한 개가 출력될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 empty 함수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 아래에 있는 예시 코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x라는 변수에 empty 객체를 담아 두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with x 해서 컨텍스트를 만들고 아래에서는 for loop를 돌리면서 write 함수로 1초 간격으로 이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empty는 요소 한 개씩 출력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write 함수는 이전의 출력을 덮어쓰기, overwrite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실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슬라이드의 empty와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컨테이너 함수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코드 예시는 이전 슬라이드 것과 거의 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empty 대신에 컨테이너를 사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write 함수는 이전 출력을 덮어쓰기, overwrite 하지 않고 계속 아래로 출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empty와 컨테이너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관련된 실습 파트 1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st.sidebar 하시면 되죠. 사이드바 하고 점 한 다음에 넣고 싶은 요소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 함수를 호출해 보겠어요. 예, 그랬더니 사이드바가 만들어졌고요. 사이드바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니까 타이틀 들어갔죠? 그래서 st.sidebar 한 다음에 타이틀 함수 호출해서 타이틀을 넣어봤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st.sidebar.header, st.sidebar.subheader 해서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타이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바를 열어보니까 그렇죠? 대중소 타이틀이 들어갔죠? 그리고 사이드바에서 write 하려면 st.sidebar.write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rite 안에는 멀티라인으로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사이드바 안에서 출력이 됩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사이드바 안에서 모든 것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사이드바 안에 셀렉트 박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드바 안에 셀렉트 박스를 넣어 보고요. 예, 그랬더니 사이드바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박스로 선택된 것을 사이드바에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도 st.sidebar.write 함수를 사용하겠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사이드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먹 또는 찍먹. 예,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바를 닫으면은 보이지 않고 사이드바를 열면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봤듯이 사이드바 안에 요소를 출력하려면 st.sidebar 한 다음에 요소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했었죠.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데 이제는 with st.sidebar 이렇게 컨텍스트를 만들어 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사이드바가 필요 없어지죠. 예, 사이드바 없이 st.title, st.header, st.subheader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해야죠. with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st.write 하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하고 st.selectbox로 다이렉트하게 갑니다. 더 이상 사이드바가 필요 없죠. 사이드바 컨텍스트 안에서는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문서를 저장하니까 이전과 똑같은 사이드바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사이드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with st.sidebar로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래 블록 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함수로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컬럼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예, 그래서 컬럼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고요. 3등분해서 컬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sd.columns 하고 3 하면은 3등분해서 컬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왼편에서 이 컬럼들을 변수로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컬1, 컬2, 컬3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컬럼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컬럼 1 안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넣겠습니다. 먼저 헤더, st.header, 컬럼 1.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미지를 삽입해 볼게요. st.image. 그런데 이미지는요, 실제 이미지 파일이 로컬 폴더에 있으면은 가져다가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림릿 사이트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쵸? 외부 URL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컬럼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도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도그, 첫 번째 이미지는 캣이 되겠고요. 그리고 with column2, 그리고 세 번째 컬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with col3 해서 세 번째 컬럼도 만들어 보고요. 세 번째 컬럼은 부엉이 이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개 컬럼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창을 키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컬럼 1, 2, 3 3등분 된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 메인 스크린이죠. 메인 화면을 3등분 해서 3개의 칼럼을 만들었고요. 개개 칼럼에다가 write 함수로 문자열을 출력했고 그 아래는 이미지 함수로 이미지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3등분이 아니라 어느 특정 비율로 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로 비율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6대 2 이렇게 비율을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크기를 키워 보니까 2대 6대 2 크기로 컬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요, 컬럼 레이아웃이 아니라 탭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탭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예, 그래서 컬럼 레이아웃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꾸겠습니다. 탭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st.tabs가 되겠습니다. tabs. 리스트로 들어갈 타이틀들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cat, dog, owl 리스트로 탭에 들어갈 타이틀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with 다음에는 이제는 탭이 와야겠죠. 탭 1. 그리고 헤더 내용도 살짝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탭 2, 탭 3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3개의 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탭 안에 헤더와 이미지, 헤더와 이미지, 헤더와 이미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쵸? cat 들어가면은 야옹 헤더가 출력되고 아래에는 이미지가 있고요. dog 선택할 수 있고 owl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탭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탭과 컬럼을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탭 1, 탭 2 만들어 봤고요. 하나는 왼쪽,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른쪽 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 1 안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1 안에서는 3등분해서 3개의 칼럼을 만들고요. 그리고 각각 칼럼 안에서는 서브헤더 출력하고 이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탭 2 안에서는 칼럼을 3개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비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대 1대 3의 비율로 3개 칼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브헤더와 이미지를 각각의 컬럼에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니까 적용이 되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키워서 보겠습니다. 왼쪽 탭과 오른쪽 탭이 만들어졌고
왼쪽 탭 안에 들어가면은 화면이 3등분 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오른쪽 탭 클릭하면은 화면이 1대 1대 3의 비율로 칼럼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내용이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레이아웃 관련된 실습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불러왔고요. 스트림릿 라이브러리와 타임 라이브러리 불러왔고요. 그리고 앱은 실행 상태로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엑스펜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펜더를 만들어서 변수 x에 저장을 해 보겠어요. st.expander 해서 엑스펜더를 만들고요. 그리고 엑스펜더 안에 요소를 넣으려면 엑스펜더 변수 x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write 함수로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예, 제목을 달아봤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엑스펜더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엑스펜더를 나타내는 x 하고 들어가서 이미지 함수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지는 외부에서 URL로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 리소스를 이렇게 URL로 가져다가 사용하겠고요. 이때 이미지의 가로 너비는 200픽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저장하니까 오른쪽 브라우저에서 엑스펜더가 보입니다. 엑스펜더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고요. 열어보면은 제목과 이미지 들어가 있죠. 좋아요. 그런데 이전에 사이드바 만들었듯이 with 키워드를 사용해서 expand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with 키워드로 expand 컨텍스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소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st.write 해서 제목을 넣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야옹이 사진 제목을 넣고 그런 다음에는 st.image에서 이미지를 엑스펜더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와 마찬가지로 외부 URL에서 리소스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문서를 저장하니까 아래에 또 다른 엑스펜더가 출력이 됩니다. 이 엑스펜더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네요. 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펜더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empty와 컨테이너 관련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클린한 상태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mpty를 만들고 변수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y 변수에다가 empty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empty 안에 문자열을 출력하려면 y.write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y.write 하시면 empty 안에 문자열이 출력되는데요. 아직은 empty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삽입해 볼까 하는데요. 각각의 컬럼을 만들어서 버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컬럼을 만들었는데요. 컬럼의 비율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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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3개의 컬럼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언더스코어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컬럼에 버튼을 넣어 볼게요. 그냥 버튼을 넣으려면 st.버튼이었죠. 하지만 컬럼 1에 버튼을 넣으려면 c1.버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첫 번째 버튼에는 키 값을 1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받아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럼 2에는 버튼을 하나 놓는데요. 이 두 번째 버튼은 클리어 버튼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버튼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버튼의 키 값은 3이고 그리고 어느 변수에 대입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서를 저장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제대로 보려면 브라우저 크기를 키워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3개의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먼저 스타트 버튼이 눌려졌는지를 감지를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작 버튼, 스타트 버튼이 눌려졌는지 감지를 해서 눌려졌으면은 아래 블록을 실행하게 되는 조건문 제어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요, 이 버튼이 눌려졌으면 이제는 empty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y.점 해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컨텍스트를 만들겠습니다. with 키워드로 empty 가져와서 컨텍스트를 만들고요. 이 안에서 필요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for loop를 돌리겠습니다. for I in range 6 하고요. 그리고 t equal 5 빼기 I 이렇게 해서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t를 write 함수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이 모든 것 empty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초 간격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time.sleep 함수를 사용해서 1초씩 간격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1초 간격으로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버튼이 클릭되면은 그것을 감지를 해서 if clear empty 요소의 내용을 비우겠습니다. y.empty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empty 요소의 메소드, empty 객체 메소드인 empty 함수를 호출해서 empty 요소를 비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empty 요소를 empty 해준다가 되겠고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이것을 저장해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브라우저 크기를 키워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니까 카운트다운이 되죠. 5, 4, 3, 2, 1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내용을 클리어하려면 클리어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리어하니까 예, empty의 내용이 empty 되어서 클리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버튼 리셋은 무엇일까요? 리셋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리셋 버튼을 클릭하니까 초기화가 됐어요. 그런데 리셋 버튼은 특별히 감지하는 그러한 조건문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버튼은 특별히 감지하는 조건문이 없어도 클릭이 되면은 이 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과 유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굳이 클리어 버튼이 없어도 리셋 버튼, 그냥 버튼만으로도 새로 고침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empty를 사용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컨테이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empty 대신에 컨테이너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클리어 버튼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2. 그래서 empty와 유사한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장을 해보고 화면을 키워보겠어요. 예,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 차이점이 보이시는지요? 이전에 empty를 사용했을 때는 카운트다운이 같은 위치에서 이루어졌죠?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했더니 카운트다운이 내려가면서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mpty와 컨테이너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